pretend I reminisce when I'm alone. Keep myself from forgetting. 안녕하세요. 비행하는 유튜버 콜미진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9살, 6살 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최근 캐나다 항공사에 입사해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살이는 17년 차, 결혼 11년 차, 유튜버 9개월 차, 그리고 승무원 2달 차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사보지 않았던 물품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물건을 아주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는 편인데 그 이유는 일단 집안에 물건을 들이는 걸 일단 싫어하고, 물건이 너무 많으면 그거를 놓을 자리를 정하고 청소를 해야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정말 필요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사는 편인데, 제가 이제 호텔에서 레이오버를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때 뭐 삼각대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셀카봉을 한번 사봤어요. 셀카봉을 2023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삼각대는 제가 몇 번 사봤는데 셀카봉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30 얼마 주고 샀는데 제가 가격을 잘 기억을 못해요. 고른 이유는 그냥 단순히 가격 뭐 비싸지 않고, 그리고 리뷰가 좋아서 이거를 샀어요. 휴대하기 좋게, 비행 다닐 때 촬영하기 편하게. 요새는 셀카봉도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It's okay. Would you be interested in going out? That's what I need. No, that's yeah.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삼각대처럼, 미니 삼각대처럼. 오, 많이 나오네. 셀카봉이 이렇게 길게 나오나봐요. 이렇게 세워놓고 길이 조절되고, 내가 이제 핸드폰 켜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또 하나는 제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돈 주고 향수를 사봤어요. 제가 향에 민감한지 아니면 그 향수 안에 있는 그 케미컬 성분이 민감한지, 향수 향을 맡으면 목구멍이 깔깔하고 이 코 끝이 막 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0평생 향수를 못 써봤어요. 여자분들 딱 지나갈 때 향수 향이 싹 풍기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뭐 저는 허락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이제 승무원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크루들 다들 너무 냄새가 좋은 거예요. 남자 동료들이든 여자 동료들이든. 그래서 너무 부럽다. 그냥 혹시 나한테도 혹시나 집 냄새, 왜 집에서 돈가스 같은 거 튀기고 애들 픽업하러 가면 애들이 엄마 뭐 기름 냄새 난다고 옷에 냄새가 배잖아요. 지난번에 같이 비행했던 크루 중에 한 명이 그 러쉬라는 비누 뭐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가게인데, 거기에 그 내추럴 향수를 판다는 거예요. 아 그래? 당장 가서 사왔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그 시트러스, 뭐 레몬, 오렌지 향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걸로 골랐어요. SNW? SNW가 아니구나. SNN이고요. 요거 30ml가 50불인가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우리 겨울에 귤 까먹으면 귤 까먹으면 손끝에 배는 그 귤 냄새 있죠. 저도 이제 싹 지나갈 때 향수 잔향이 남는 그런 여자 될 수 있어요.
thanks. Huh? No, I was talking to her. She Oh. says, have a good night. Oh, okay. 아니 여기는 침대가 두 개가 두 개가 있네. 난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제가 승무원들 보면은 What's in my bag 이거 화장품 파우치에 되게 뭐가 들어있나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뭐 화장품도 별로 없고 화장도 잘 못하고 그래서 What's in my lunch bag 이렇게 레이오버를 이틀 하게 될 때 집에서 싸오는 음식들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크루룸에서 먹었던 그 월남쌈이고요. 크로아상, 배고플 때 금방 먹을 수 있게 늘 챙기는 컵라면 2개 챙겼고요. 이게 사워크라웃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약간 백김치 같은 거예요. 김치는 왜 갖고 다니면 좀 셀 수도 있고 세면 냄새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폴란드식 약간 김치, 사워크라웃. 이게 뭐지? 양배추로 만든 것 같아요. 양배추. 애플파이. 이제 밥 먹고 달달한 거 간식 먹고 싶을 때 애플파이 2개 싸왔고요. 그리고 과자 챙겨야죠. 과일 포도를 안 싸왔네. 그리고 귤 싸왔고요. 밥이랑 이게 김밥으로 말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없어서 밥이랑 단무지랑 스팸 막판에 그냥 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양념 고추장. 이 큰 거를 갖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거 큰 거 갖고 다녀봤자 다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방도 무거워지고 해서 이렇게 작은 거 용기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 미니 참치캔. 요거는 캐나다에는 그 참치캔 맛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추 참치 같은 맛도 있고 요거는 sun-dried tomato and basil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페페로니 스틱 이런 것도 기내 안에서 쉬는 시간에 빨리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도 제가 가지고 다녔는데 오버나잇 오트밀이라고 해서요. 오트밀을 굳이 요리를 하지 않고 우유에다가 하루 쟁여놓으면 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딸기, 꿀 그리고 제가 베리 종류를 좋아해가지고 여기 보면 블랙베리도 넣고 그리고 치아씨드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차갑게 냉장 보관을 해서 아침에 먹으면 되게 든든해요. 맛있고. 그래서 저는 우유는 비려서 잘 못 먹어서 아몬드 우유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몬드 우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리오도 되게 좋아해요. 헤일리는 안 먹어.
다른 날입니다. 같은 날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인데 어째 이렇게 똑같이. 며칠 전에 산 향수.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에다가 좀 뿌려봅니다. 귤 냄새. 뉴욕. Tickets out. Please activate all mobile tickets. First and the last cars are quiet cars. Newark next. Attention please. Now boarding on track 4. You were always overthinking every little step that you would ever take. As we grew older, you couldn't stop tying yourself into way too many knots. 작년에 신우이랑 우리 시어머니랑 왔던 뉴욕을 이번엔 저 혼자 오게 됐네요. 뉴욕은 어쩜 이렇게 올 때마다 흥분이 되는지. 나이 50 먹어와도 이렇게 흥분이 될까요? 나는 왜 이렇게 뉴욕이 좋은 건지. Hi, can I have the regular coffee, please? Black? Yes, please. 스무 살 때 시트콤 프렌즈를 알게 된 이후 뉴욕이란 곳은 그냥 무한한 동경의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나도 프렌즈의 레이첼 모니카처럼 뉴욕 커피숍에서 할 일 없이 커피나 마시는 그런 일상을 해볼 수 있을까? 지금의 내 모습을 20살의 내가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리고 불안했던 20살의 나에게 40살의 나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Attention please. Please secure all personal belongings. Unattended items may be confiscated. All items should be by transportation track. 대낮인데도 이 외국은 그 캣콜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뭐 운전하고 지나가는 차 안에서도 뭐 헤이 섹시 뭐 이러면서 자기한테 관심을 끌려고 자기를 쳐다보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당할 때보다 좀 무서워가지고 남편이랑 다닐 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행 의지 완전 박탈. 그냥 호텔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그래서 최대한 애처럼 보이려고 후드 뒤집어 썼어요. 무서워. 다신 안 나와. 호텔 도착. 오씨. 진이 나빠지네. 막판에 무서웠어.
저는 캐나다에 와서 우연한 기회로 프리랜서, 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지금도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즐기며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이 일을 하시는 분들께 누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비해 큰 돈을 벌었고 인터넷과 전화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냥 그렇게 편하고 쉬운 부분에 빠져들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어느새 15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이게 자영업의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수익이 없었습니다. 왜 매일 회사 출퇴근하기 싫어서 자영업을 시작했더니 출퇴근 자체가 없어지고 하루 종일 일하게 됐다는 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전화를 안 받고 이메일 확인을 안 하자니 돈이 아쉽고, 그러다 보면 주말이고 낮이고 밤이고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1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헤일리를 낳은 그날 아침, 그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임조차 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까 더 많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어찌나 마음이 아리던지, 나 방금 아이 낳았는데, 나 태어나서 이런 고통은 처음 느껴봤는데, 내 클라이언트는 모르겠구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겠구나 하고요.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리우를 낳고 친한 친구가 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천사 같은 분을 소개해줘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면서 육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또 그냥저냥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는데 제 차트 이름 옆에 쓰여진 숫자 4로 시작하는 제 나이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40. 어머, 정말 나도 40대가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이 일만 하다가 50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도 되는 건가? 그래서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승무원이란 직업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전직 승무원분의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분은 승무원을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그분의 퇴사 이유가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 똑같은 업무, 내가 없어도 다른 누군가로 너무나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나의 자리. 내가 없어도 이 회사에는 전혀 지장이 가지 않는다. 저에겐 그 말이 깜깜한 터널 끝에 보이는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없어도 되는 회사, 누군가가 나의 빈자리를 쉽게 대체 가능한 직업. 그래서 더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저 빛을 따라가자라고.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프거나 아니면 일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일 때 사유조차 말하지 않고 병가를 낼 수 있는 직업. 일보다 내 가족, 내 자신을 먼저 둬도 되는 직업. 그래서 승무원이란 직업이 저에게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객분들께 음료를 드리고 음식 트레이를 치워주는 게 일인 이 승무원이란 직업을 뭘 그렇게 하고 싶냐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저희 대부분 업무가 승객들께 기내 서비스를 하고 랜딩 전에 서비스한 컵이나 쓰레기 치워드리는 거예요. 트레이닝 때 그렇게 목매면서 배웠던 응급 상황은 사실 현실에선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는 이 일이 재밌고 좋아요. 음료만 드렸을 뿐인데 너무 좋아해 주시고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막 이 트레이를 치워드리면 어찌나 그렇게 고마워들 하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안 하면 그거 누가 하나요? 비행이 끝나고 비행기에서 내려 호텔에 들어가면 그날 비행은 과거가 됩니다.
어제 상담했던 클라이언트가 과연 계약서에 사인을 할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이 승무원이란 일은 저에겐 그냥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대학생 때 엄마가 잠깐 오피스 단지에서 사무실 청소 알바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한두 번 엄마를 도운다고 따라가서 사무실에 있는 휴지통을 비우고 뭐 이것저것 정리를 도왔던 적이 있었는데, 사무실 청소라 휴지통 쓰레기도 뭐 다 종이대가리들이었고 바닥에 쓸 것도 없어가지고 막 엄마랑 깔깔대면서 와, 우리 돈 정말 쉽게 번다 이러면서 집에 같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라는 말.